안녕하세요, 에너드데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차일드케어 구직 활동 시 인터뷰에서 물어보는 단골 질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질문들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께서 꼭 구직 활동을 하실 때 명심을 하셔야 될 점은요, 그 회사 차일드케어의 구인 광고 글을 잘 읽어보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구인 광고 글에는 무조건 자기네들이 원하는 인재상에 대한 짧거나 혹은 긴 설명글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인 광고 사이트에 있는 글을 하나 가지고 와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너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한 문단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뒀죠. 요거를 잘 읽으시고 키포인트를 캐치를 하셔서 인터뷰 때 써먹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차일드케어 인터뷰에서 물어보는 질문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질문들을 쫙 소개시켜드리고 그 뒤에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왜 저희 센터에 지원하게 되셨나요? 2번, 당신의 차일드케어 관련 경험 그리고 당신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3번, 프로그래밍 observation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4번,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하는 일, 당신이 가치를 두는 일이 무엇인가요? 5번, play-based learning에서 당신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마지막 6번, 동료 간의 갈등이 있을 때 당신의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6가지를 추려봤어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였죠. 왜 우리 센터에 지원하게 됐나요? 처음 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센터에 왜 끌리게 됐는지, 어떠한 점을 내가 배울 수 있고 나의 어떠한 역량을 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왜 지금 있는 센터를 그만두고 여기 우리 센터로 와서 일을 하고 싶어 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럴 때에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센터에,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센터에 이러이러한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딴 데를 찾아보는 중이야,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신다면은 지금 인터뷰를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차일드 구직 활동에서는 reference, 추천서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센터에서 일을 끝내실 때 웬만하면 좋게 원만하게 끝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너의 경험이 뭐니, 너의 장점이 뭐니 였는데요. 이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어떤 에이지 그룹에서 일을 하셨는지, 내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신의 장점을 추가시켜서, 일을 처음으로 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실습 나가셨을 때 나는 요 에이지 그룹에서 이런 걸 배웠고 내가 이런 것들에 강점이 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었죠. 프로그래밍과 observation 어떻게 하니? 였는데요. 이 질문은 디플로마 퀄리파이 포지션에 지원하신 분들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이겠는데요. 무조건 플래닝 사이클을 언급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하다고 여기는 점이 무엇인가요? 당신은 어떤 곳에 가치를 두고 일을 하시나요?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한 가지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일을 하는 자신, 아이들, 동료, 그리고 가족들, 부모님들, 커뮤니티를 모두 다 어울러서 언급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Play-based learning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요걸 아이들에게 제공해주기 위한 당신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자신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을 때 배운 점들을 조리 있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었는데요. 요게 진짜 현실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동료 간의 갈등이 있을 때 당신은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를 할 건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갈등이 솔직히 없다고 보기에는, 없으면 정말 좋겠지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는 서로 간의 대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오피스 찾아가서 불평불만을 하신다면은 그 그룹 안에서 조화롭게 일하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개인이 할 수 있는 한에서 모든 걸 다 해보고, 그래도 뭔가 바뀌지 않고 문제가 풀리지 않을 시에 매니지먼트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개개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 갈등을 풀 건지는 스타일이 다 다를 테니까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방법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차일드 케어 인터뷰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추려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질문들을 알려드린다고 해서 이 질문들이 꼭 나온다는 말은 아니고요. 인터뷰에서 질문하는 것들은 여러 방면에서 이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사람의 장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자 하는 게 인터뷰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보러 가시기 전에 자신의 확고한 의견, 확고한 생각들을 잘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차일드 케어 일을 왜 시작하게 됐니? 뭐 이런 질문을 받게 되신다면은 절대로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요. 이런 답변은 좀 하지 말아주세요. 이건 좀 삼가해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답은 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아이들이 좋아서 이 일을 시작했을 수는 있지만 그 답변은 마음 한켠에 이렇게 조용히 간직을 해주시고 다른 답변을 생각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센터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센터가 좋은 센터인지 나쁜 센터인지, 나랑 맞는지, 이거를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떠한 리서치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